오늘 나갈 게 이제 올림푸스 기출의 이제 도형의 방정식인데, 올림푸스 기출은 도형의 방정식이 그냥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어. 평면 좌표랑 직선의 방정식이랑 원의 방정식이랑 평행 이동, 대칭 이동, 도형의 이동.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솔직히 이제 최근에 했기 때문에 막 개념을 엄청 꼼꼼하게 하진 않을게. 알겠지? 거의 뭐 그냥 개념 좀 빨리 하고 대표 문제 위주로 좀 많이 풀어줄게요. 알겠죠? 근데 혹시 이제 정쌤이랑 나랑 이제 좀 가르치는 거나 설명하는 게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도 좀 설명을 좀 할게. 그래서 보겠습니다. 볼게요. 그래도 뭐 개념은 어쨌든 많이 들으면 다 도움 되니까 잘 듣고. 그냥 한 번 듣다고 솔직히 다 아는 거 아니잖아. 맞지? 두세 번씩 들으면 더 도움 되니까. 볼게. 자, 일단 보면 이제 첫 번째 뭐 나갈 거냐면 이 도형의 방정식에서 일단 첫 번째 평면 좌표라는 게 먼저 나오는데, 이 평면 좌표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형의 방정식은 쉽게 말하면 요 수학에서 말하는 도형은 이제 총 세 가지가 있거든. 여기서 말하는 도형, 점이랑 선이랑 원,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야. 맞지? 첫 번째 평면 좌표가 그 점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고,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이 이제 선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고, 세 번째 원의 방정식이 원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고, 그 마지막 도형의 이동이 요 모든 이런 것들을 다 이동시켜봐라 막 이런 것들이거든.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이 점에 대한 걸 먼저 좀 얘기를 할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게 말 그대로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먼저 처음에 구하라고 시킬 거야. 맞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할 때 그냥 별거 아닌데, 여기 2부터 4까지 아니 5까지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라 그러면 요 거리가 얼마야? 그치? 3이겠지? 그치? 당연히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당연히 큰 거에 작은 걸 뺄 거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너네한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떤 A라는 점의 좌표가 A고요, B라는 점의 좌표가 B래. 그때 두 점 사이 거리 선분 AB의 길이가 얼마냐라고 하면 우리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야. 그냥 뭐라고 해줘야 될까? 라고 하면은 틀려버리는 거지. 그치? 왜 B-A라고 하면 틀려? A가 큰지 B가 큰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뭐 해야 되냐? 절대값 A-B라고 해야 된다. 그냥 이거 하나 그냥 주의해줘야 된다 이거야. 식을 쓸 때 혹시나 우리가 제곱을 안 해주는 상황이 왔을 때 그냥 이걸 말한 대로 A-B 혹은 B-A를 풀다 보면 혹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그냥 주의하자, 이런 내용이야. 알겠지? 그래서 기호가 이제 미지수 뭔지 모를 때는 그냥 항상 절대값을 써서 좀 표현하는 게 좋다. 물론 당연히 누가 더 큰지 알면 그냥 큰 거에 작은 걸 빼서 양수로 표현해주면 되는 거고. 맞지? 이게 그냥 1차원 수직선 상에서의 두 점 사이 거리. 근데 만약에 너네한테 좌표 평면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좌표 평면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 너네한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 거냐면 이 두 점을 기준으로 X축, Y축의 다 수선의 발을 이렇게 막 내려보지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대충 이런 식으로 X축, Y축의 다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보는 거지.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하나 보이는데요. 맞죠? 이 삼각형은 당연히 X축, Y축의 수선의 발 내렸으니까 직각삼각형일 거고요. 그때 나는 여기 빗변의 길이 여기가 궁금하다 이거야. 그치? 그럼 여기를 어떻게 구할까라고 하면 내가 직각삼각형에서 요 길이를 알면 얘랑 얘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요 길이가 얼마냐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6이면 6에서 1을 뺀 거고, 요 길이가 5고 여기가 2면 여기는 5에서 1을 뺀 거겠지. 그치? 그래서 그때 x의 길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x는 x1, 6 차이의 제곱이 25에다가 y 차이가 얼마냐면 3의 제곱인 9를 더한 다음 루트 씌우면 되지 않겠냐 이거야. 그치? 그래서 이게 공식이죠. 맞죠? 그래서 얼마냐면 루트 34다 뭐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지. 맞지?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호로 나오면 어떡하냐 이거야. 숫자에 일단 알겠는데 기호로 나오면. 그래서 얘도 기호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요 점의 좌표가 만약에 x1이고 요 점의 좌표가 x2, 요 점의 좌표가 y2고요, 요 점의 좌표가 y1이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럼 그때 말 그대로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이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x2-x1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이제 y2-y1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보통 뭐 d라고 했을 때 그 거리는 어떻게 될 거냐면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이거지. 근데 얘도 지금 보면 알겠지만 x1이 큰지 x2가 큰지 당연히 모를 수 있잖아. 근데 어차피 상관없다 이거지. 왜? 얘는 제곱을 할 거니까. 그치?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억할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x 차이의 제곱 플러스 y 차이의 제곱에다 루트 씌우면 된다. 기억할게. 그냥 말로. 알겠지? x 차이의 제곱 플러스 y 차이의 제곱에다 루트 씌우면 된다. x 차이의 제곱 플러스 y 차이의 제곱에 루트 씌우면 된다라고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그냥 이렇게 나와도 그냥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달라고 하면 이 점을 막 그려보는 게 아니라 얘랑 x 차이가 얼마야? x 차이가 얼마야? 뭐 6이라고 해도 좋고 마이너스 6이라고 해도 좋고 어쨌든 6의 제곱 36. y 차이가 얼마야? 그것도 6이네. 6, 6에 36. 해서 루트 씌우면 그게 두 점 사이 거리다라고 그냥 외우자고. 알겠지?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x 차이의 제곱 플러스 y 차이의 제곱에다 루트 씌우면 된다. 근데 만약에 3,2랑 8,2랑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달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좌표 평면에 있는 점 x좌표 y좌표가 있으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 x 차이가 얼마야? 5, 5, 25. y 차이가 얼마야? 0이네? 그럼 0의 제곱 0에다 뭐 하면 돼? 루트 씌우면 되지. 얼마야? 5다라고 구해주면 되는데 잘 봐.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무조건 x 차이 제곱 플러스 y 차이 제곱으로 무조건 풀어도 돼. 근데 가끔 이렇게 y 좌표가 똑같을 때가 있고 혹은 x 좌표가 똑같을 때가 있어. 근데 y 좌표가 똑같으면 그냥 x 차이가 두 점 사이 거리야. 그치? 왜 얘가 3,8이 3,2랑 8,2라는 점이 있대. 그때 얘가 요 두 점 사이 거리 요 거리가 얼마냐 그러면 당연히 5라고 할 거 아니야. 똑같이 높이가 똑같으면. 그치? 그래서 x 좌표나 y 좌표가 똑같잖아? 그럼 나머지 좌표의 차이가 그냥 두 점 사이 거리야. 근데 이게 너무 이해하기 어렵고 솔직히 이게 같은지 아닌지 구분하기 너무 어려워. 그럼 그냥 해도 문제될 건 없다 이거야. 알겠지? 결론은. 그냥 두 점 사이 거리 해도 돼. 왜? 어차피 해도 루트 씌우면 다시 돌아올 테니까. 알겠지? 너는 편한 대로 해도 된다. 그래서 어쨌든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때 그냥 이런 것만 좀 신경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보면 이제 내분점, 외분점이라는 게 나오는데 솔직히 내분점, 외분점의 공식을 당연히 외우셨겠죠? 안 외우셨으면 난리 나는데 맞지? 근데 나는 솔직히 공식을 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 나는 공식보다는 조금 대충 눈대중으로 좀 야매로 푸는 걸 좀 좋아해. 그래서 지금 그 방법을 좀 가르쳐 볼게요. 어떻게 풀 거냐면 잘 봐. 예를 들어 너네한테 수직선에서 여기가 2라는 점이 있고 여기가 뭐 5라는 점이 있다고 해보자. 그때 너네한테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한번 하면 너네한테 이렇게 내분점, 외분점 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 3분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나? 그치? 그럼 3분 AB를 2대 1로 내분해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안쪽에서 분할하는 점, 내분점이라서 AB를 2대 1이라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 존나 중요하지. 3분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거랑 3분 BA를 2대 1로 내분하는 거랑 당연히 다른 말이죠. 그치? 3분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건 뭐야? A에서 출발해서 2대 1인 거고. 그치? 3분 BA를 2대 1로 내분하는 건 뭐냐면 B에서 출발해서 2대 1인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건지 정확히 구분해 줘야 돼. 내분점, 외분점 할 때는 이 순서도 중요하고 요 비율도 좀 중요하지. 맞지? 근데 요것만 해볼게. 초록색 경우만 해보면 3분 AB를 2대 1로 내분해 달래. 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생각을 좀 할 거야. A에서 B까지 거리가 얼마야? 실제로? 3이지 3. 근데 그 3을 2대 1로 혹시 쪼갤 수가 있나? 그치? 쪼갤 수 있죠. 어떻게 쪼개면 돼? 그냥 1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치?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지. 2에서 5까지는 분명히 X가 커지고 있는 상태였고 2대 1 비율이니까 이만큼 더 커져야 되니까 얘는 4겠네요 라고 그냥 구할 거야. 이 방법으로 나는 조금 생각을 할 거거든. 그래서 요 방법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그냥 요 비율을 대충 2대 3이니까 2, 3으로 쪼개서 이렇게 구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좀 이따 문제를 하나 더 보여줄게. 근데 만약에 당연히 이게 어려우면 공식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공식도 잠깐 얘기를 하자면 3분 AB를 2대 1로 내분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뭐 다 알고 있겠지만 일단 순서대로 2, 5하고 2대 1 이렇게 많이 쓰지 않나?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하나? 2, 1, 2, 1 이렇게 쓰나? 다 똑같이 하나? 이렇게? 그 다음에 엇갈려서 곱해서 5랑 곱하니까 여기 엇갈려서 곱해서 여기는 2랑 곱하니까 이거고 내분이면 더하기 외분이면 빼기 이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얼마야? 3분의 10 플러스니까 12라서 얼마? 4 나온다 해서 내분점 4 이렇게 구하는 거지. 그치? 이 공식도 알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근데 이렇게 야매로 좀 하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다음 두 번째 만약에 너네한테 3분 AB를 이번엔 2대 1로 외분하는 점을 구해달라고 한번 해보자. 외분하는 점. 그럼 얘도 어떻게 할 거냐? 야매로 이렇게 생각해 보겠다.
선분 A, B를 2대1로 외분해달래. 그럼 얘도 출발이 A에서 출발해서 일단 B로 가야 되고요. 외분이기 때문에 바깥쪽에 찍혀야 되는데 어디로 찍혀야 될까? 그 외분점이 A를 기준으로 왼쪽에 찍힐까? B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찍힐까? 진짜 몰라? 내가 3분 A, B를 2대1로 외분하면 바깥쪽에 찍힌 다음에 이쪽에 찍혀, 이쪽에 찍혀. 오른쪽에 찍히겠지 당연히, 맞지? 왜? 2대1로 갔는데 2만큼 갔다가 1만큼 돌아오면 B까지 못 돌아올 거 아니야. 그럼 그게 외분점이 아니지. 외분점이라는 건 A에서 출발해서 바깥쪽에 있는 그 외분점을 찍고 다시 B까지 돌아와야 돼. 그래서 요 점을 찾아달라 이거야. 오케이? 그럼 얘를 또 나 어떻게 할 거냐? 잘 봐. 얘가 2대1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얘가 1대1이라고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지? 그럼 얘가 1대1인데 x가 몇 커졌어? 3 커졌네? 그럼 또 3 더 커져야 되니까 여기는 8이겠네요 라고 이렇게 구할 거라고. 물론 얘도 마찬가지로 공식을 이용해서 쓰자면 2대1로 외분할 때는 2, 1, 2, 1 쓰고 엇갈려서 곱하면 5 곱하고 엇갈려서 곱하면 여기다 2 곱하고 외분이니까 뭐해? 뺄 거라고. 그래서 얼마야? 1분의 10-2라서 8이다 라고 구해도 됩니다. 알겠지?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공식은 요걸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공식도 당연히 알으셔야 되고요. 이 방법도 좀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방법 한 번만 좀 숙지를 해보자면 자 읽어볼까? 자, 너네한테 수직선에서 다음 이 점에 대하여 선분 A, B를 2대3으로 내분하고 뭐 A, B를 뭐 이렇게 외분하는 점을 구해달래.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대충 그려. 대충 그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7, 여기 7이라고 해봐. 여기가 A고 여기가 B래. 근데 첫 번째 너네한테 뭐라고 했냐면 3분 A, B를 2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구해달래. 그럼 이제 공식 안 쓰고 좀 야매를 해볼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3분 A, B를 2대3으로 내분할 거니까 여기가 2대3 비율 대충 요 정도가 돼야 돼. 오케이? 그럼 나 이제 이걸 구하고 싶어. 2대3 비율. 그럼 생각을 해봐. A에서 B까지 실제 거리는 얼마야? 10이지. 그럼 그 10을 2대3으로 쪼갤 수가 있나? 쪼갤 수 있어. 근데 혹시 쪼개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분수로 되는 경우. 그럼 그땐 공식 써.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웬만하면 쪼개져. 어떻게 쪼개져? 4대6으로 쪼개질 거 아니야. 그럼 4대6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x좌표가 지금 커지고 있었지. 그럼 얘가 4만큼 커지고 6 커져야 되는 거니까 마3에서 4만 커지면 여긴 분명히 그냥 1일 거라고 구할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 외분점을 구해도 선분 A, B를 2대3으로 외분해달래. 그럼 2대3으로 외분하는 건 왼쪽에 찍힐까? 오른쪽에 찍힐까? 왼쪽에 찍히겠지 이번엔. 그렇지. 2대3으로 더 길게 돌아와야 되니까. 그럼 이 점을 찾고 싶은 거야. 그럼 또 무슨 생각을 할 거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얘가 2대3이면 다시 말하면 2대1이네. 맞아? 2대1인데 얘가 10 작아졌지? 그럼 얼만큼 더 작아져야 돼? 20만큼 더 작아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23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거라 이거지. 난 그냥 이렇게 구할게. 알겠지? 그래서 공식을 정쌤은 쓰시나? 난 공식을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난 이렇게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풀면 이때 이렇게 좀 해줘. 알겠지? 근데 이게 솔직히 더 편해. 정쌤도 이렇게 하시지? 안 하죠? 다 공식 쓰죠? 싫어. 난 이렇게 할게요. 알겠지? 이렇게 할 겁니다. 알겠지? 이렇게 풀어주면 돼. 근데 물론 이게 100% 먹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식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해주면 된다. 머리 확 다 뜯어버린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럼 잘 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게 수직선에서 만약에 너의 두 점의 내분점, 외분점을 구하라고 하면 그냥 구하면 되는데 만약에 좌표 평면에서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야. 뭐 이것도 설명할 필요 없겠지? 좌표 평면에서 구하라면 뭐 하면 돼? 그냥 x좌표 한 번 더 구하고 y좌표 한 번 더 구하면 되겠지? 둘이 따로따로 해서 따로 구해주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것도 문제 하나 볼게 그냥 바로. 이거 보자. 자, 좌표 평면에서 이 점에 대하여 다음 요거를 뭐 이렇게 하는 점을 구해달래.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냥 그림 대충 그릴게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려. 그러니까 여기 A라는 점이 3,-2고요. 뭐 여기 B라는 점이 마이너스 6,4예요. 이렇게 그냥 대충 그려. X좌표 얘가 더 큰데요? 뭐 이상하다 그래도 해. 그냥 이렇게 그려. 그러고 나서 할게. 그다음 첫 번째 뭐 할 거야? 3분 A, B를 2대1로 내분할 거지. 그럼 A, B를 2대1로 내분할 거니까 대충 느낌을 좀 보기 위해서 여기다 그려. 2대1로. 오케이? 이렇게. 그럼 3분 A, B를 2대1로 내분할 거니까 여기 X좌표에서 여기 X좌표까지 차이가 얼마야?
뭐 9라고 해도 좋고 마이너스 9라고 해도 상관없어. 9라고 할게. 그럼 9를 2대1로 쪼개면 어떻게 돼? 6대3이네. 6대3. 맞지? 6대3이네. 근데 지금 보니까 3에서 6까지는 마이너스 6까지는 작아지고 있었지. 그럼 6 더 작아져야 되니까 여기는 분명히 3, 이렇게 될 거야. 오케이? 그 다음 y좌표도 보면 y좌표도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거리가 6이야. 그럼 6을 2대1로 쪼개면 얼마냐면 4대2일 거고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는 커지고 있었지. 그럼 4만큼 더 커져야 되니까 2 이렇게 될 거야. 무슨 말인지 가나? 요 느낌으로 풀 겁니다. 그 다음 너네한테 선분 A, B를 2대1로 외분해달래. 얘는 되게 쉽네. 2대1로 외분하면 어떻게 돼? 선분 A, B를 2대1로 외분이니까 2대1로 외분. 요 점 찾아달라는 거네. 그치? 근데 요렇게 2대1로 외분해달라는 건 2대1이면 다시 말하면 1대1이지. 근데 X좌표가 9 작아졌네? 그럼 9 더 작아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15, 그치? Y는 6 커졌네? 그럼 6 더 커져야 되니까 10 이렇게 구할 거라고. 알겠지? 이런 식으로 구할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난 이렇게 구할 거니까 이 방법을 좀 기억을 해줘. 그 다음에 선분 A, B의 중점을 구하래. 중점 어떻게 구하지? 중점 어떻게 구해? 더해서 나누기. 맞지? 그래서 중점이라는 거 그냥 이렇게 생각할게. 평균이라고. 평균. 두 점의 평균. 두 점의 X좌표 더한 다음 반쪽인 거, 두 점의 Y좌표 더해서 반쪽인 거. 그럼 세 점의 평균을 우린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 무게중심. 맞지? 어떤 세 점에 대한 평균, 세 점의 무게중심을 구하라면 뭐 하면 돼? 세 점의 X좌표를 다 더해 3으로 나누고 세 점의 Y좌표를 다 더해 3으로 나누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무게중심. 뭐 그거 좀 기억해주면 된다. 그래서 그게 네 문제, 몇 문제 다야. 끝. 그러고 나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뭔지를 좀 설명할게. 직선의 방정식. 그럼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1차 함수랑 완전 똑같은 말인데, 어떻게 보면 1차 함수를 좀 더 크게 더 표현한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차 함수를 y는 뭐 2x-1 이런 게 있대. 그럼 우리 이런 함수를 1차 함수라고 부르는 거잖아. 함수 형태면서 1차식인 걸 1차 함수라고 하는 거잖아. 맞지? 근데 내가 얘를 y를 넘겨서 2x-y-1은 0이라고 써도 되냐? 그지? 이렇게 써도 되지. 그때 얘는 그냥 방정식 형태라 그래서 얘를 우리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냥 얘는 방정식의 형태구나 해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너네한테 2차 함수를 이런 걸 2차 함수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도 이렇게 쓸 수 있어. 이렇게.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주면 돼. 얘 모양이 포물선이잖아. 그치? 이 함수 그래프 그려보니까 포물선이고 얘 방정식인데 뭐라고 부를 거면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면 돼. 그럼 이런 거는 얘는 무슨 모양이야? 원 모양. 맞지?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부르면 돼?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면 돼. 만약에 이런 거는 얘는 뭐라고 부를까? 오우씨, 타원의 방정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솔직히 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식을 봤을 때 x도 1차, y도 1차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럼 걔는 직선일 거라는 거야. 이게 중요해. 얘가 뭐 표준형이다, 얘가 뭐 일반형이다 이런 거보다 x도 1차, y도 1차에 대한 관계식이면 걔는 직선. x는 2차, y는 1차면 포물선. 그 다음에 x도 2차, y도 2차인데 개수가 똑같아. 그럼 원. 근데 개수가 달라. 그럼 포물선. 타원. 근데 솔직히 요거는 안 배울 거야. 그래서 2차, 2차면 원. 1차, 2차면 포물선. 1차면 직선이다라고 그냥 요것만 기억해 주면 돼. 그냥 어떤 XY의 관계식을 봤는데 그 관계식이 1차면 걔는 직선이겠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우리 이런 걸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할 건데 당연히 그럼 유지의 1차 함수랑 다를 게 없네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좀 추가되는 게 이런 거. 우리가 y는 3이라는 거는 1차 함수라고 안 부르지. 그냥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상수함수라고 부르지. 근데 이 상수함수도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그냥 여기 3 찍고 이렇게 생긴 거 아닌가? 그지? 그래서 얘도 직선 형태이기 때문에 얘도 직선의 방정식에 포함되죠. 맞죠? 그 다음 또 뭐 있어? 뭐 이런 것도 있겠지? x는 2. 그지? 얘도 마찬가지로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좀 더 큰 범위라고 그냥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그냥 이런 걸 그냥 우린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한다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x도 1차, y도 1차의 관계식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한다 생각해주면 되고,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만 알면 되거든.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기울기랑 두 번째 한 점을 아셔야 됩니다. 이 두 개만 알면 모든 직선의 방정식을 다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점을 y절편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그냥 한 점만 있기만 하면 돼. 꼭 y절편이 아니어도 돼. 이 두 개 가지고 모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어떤 직선의 기울기가 2고요. 얘가 뭐 예를 들어 1,3을 지나간다고 해보자. 1,3을. 그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뭐 원래는 이렇게 하겠지? 기울기가 2니까 y는 2x 플러스 뭐 b다 뭐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얘가 1,3을 지나는 거니까 1 집어넣으면 2 플러스 b가 3 나와야 되니까 b는 1이네요 하고 지우고 1 이렇게 쓰나? 그치? 뭐 이런 식으로 구하겠지, 맞지? 원래 이제 중학교 때는 다 이런 식으로 구했을 거야.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안 하지. 어떻게 해? 이렇게 하나? y는 2에 x-1 플러스 3이라고 쓰기로 하지 않았나? 그치? 요 방법을 좀 기억을 해놔야 돼. 왜냐면 자취의 방정식 때문에 조금 필요한 거거든. 자취의 방정식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그러니까 너네한테 이런 거야. 너네한테 기울기가 2고 1,3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달래. 그럼 원래 이제 요거를 구하는 방법은 원래는 이거야.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있고 그 직선이 1,3을 지나간대. 자, 이 패턴을 좀, 지금 내가 말하는 지금 이 패턴을 좀 잘 기억해야 돼. 잘 봐. 1,3을 지나가는 이 직선이 있대.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근데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그 도형 위에 있는 점의 관계거든. 무슨 말이냐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이 하나가 x, y라고 해보자. 그럼 그 x, y가 뭐 이게 뭐였어? y는 2x 플러스 1이었는데 x, y가 뭐 1,3일 수도 있고 2,5일 수도 있고 뭐 3,7일 수도 있고 막 존나 많잖아. 그지? 그 점들을 막 다 찍어보니까 직선이 된 거지. 그지? 그래서 내가 이 관계, 이 xy의 관계, 이 x, y를 만족하는 이 관계식이 요건데, 이 관계식을 구하기 위해선 이 도형 위에 있는 점 x, y의 관계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 관계식이 이렇게 표현된 거거든. 그럼 이걸 가지고 이 관계식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나한테 주어진 건 기울기랑 한 점밖에 없어. 그래서 당연히 이 두 개 가지고 이 xy의 관계식을 구해낼 건데, 그 관계식을 어떻게 구할 거냐? 그 x, y가 꼭 여기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고 다 여기 위에 어딘가에 있는 x, y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그 어딘가에 있는 x, y는 반드시 어떤 관계를 만족하냐면, 요놈이랑 기울기를 구하면 분명히 2를 만족해야 될 거야. 그래서 얘랑 기울기를 구하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한 게 얼마냐면 기울기 2네요에서 출발한 거야. 그래서 y-3은요 2의 x-1이고요. y는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 쓰지. 2의 x-1 플러스 3이네요 라고 써주는 거지. 그래서 얘를 전개한 게 얘랑 똑같아서 이렇게 되는 거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출발했다고 좀 기억해놔. 왜냐면 이제 다음에 이제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거, 막 도형의 방정식 구하는 거 나오면 엄청 중요해져. 알겠지? 이렇게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자, 그럼 이게 어떤 형태인지를 생각해 보자면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는 게 더 좋아. 얘가 항상 이제 어떤 기울기가 m이고, 얘가 a, b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 직선을 구해달라 할 때 어떻게 식을 세울 거냐면, y는 기울기 m에 x-a 플러스 b라고 좀 기억할게. 여기서 a, b가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여기에 제곱이 있었으면 2차 함수 느낌, 꼭지점 좌표 느낌. 그래서 이런 느낌이라고 좀 기억해놔. a, b. 그러면서 기울기 m에 이렇게 a, b. 그래서 요 a, b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울기가 뭔지 몰라도 a, b를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야. 얘는 a, b가 뭔지 몰라도 기울기가 반드시 m인 직선이야. 분명 이런 문제 나올 거야. 얘가 기울기 뭔지 안 알려주고 얘가 3,2를 지나는 직선이래. 그럼 뭐라고 할 거야? y는 m에 x-3 플러스 2라고 해놓고 이거 막 관계 막 찾잖아. 알겠지? m값에 관계없이 항상 3,2를 지나는 직선. 요 느낌을 좀 기억해놨으면 좋겠어. 알겠지? 요게 솔직히 제일 중요해. 여기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중에 1번밖에 없네? 1번이고 2번 솔직히 몰라도 돼. 2번 그냥 기울기 그냥 구하라 이거거든. 별로 쓸데없는 내용이고 이런 내용들만 좀 알고 있으면 돼. 요것만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 다음 여긴 책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게 이런 게 하나 있거든. 좀 중요하다기보단 이런 문제가 있을 거야.
3,2를 지나고 아니 3,0을 지나고 뭐 마이너스 0, 마이너스 6을 지나는 직선. 너네한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달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방금 2번처럼 어떻게 할 거냐면 기울기를 구하면 돼. 여기 기울기 x 몇 증가했어? 3 증가했어. 그럼 y는 몇 증가했어? 이렇게 해서 3 증가했다고 하면 y도 이렇게 봐야지. 6 증가한 거지. 6. 마치 한쪽에서 한쪽 방향으로 봐줘야 돼 항상. 그래서 기울기 얼마야? x 3 증가했다며. y는 6 증가했다며. 그래서 얼마야? 기울기 2. 맞지? 그럼 뭐라고 쓰면 돼? y는 2x 플러스 y절편 얘니까 그냥 마이너스 6 이렇게 쓰면 돼. 솔직히 이렇게 써도 전혀 문제될 거 없어. 근데 이런 게 있었어. x절편하고 y절편 할 때 직선의 방정식을 또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할 수도 있냐면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는 1이라는 공식도 있어. 이게 가끔 진짜 x절편, y절편 이용하는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에서 이걸 사용할 때가 있거든. 그래서 알고 있으면 조금 편할 때가 있어서 근데 되게 별거 없긴 한데 그냥 y가 0일 때 x값을 우리는 x절편이라고 하잖아. 그 y가 0일 때 x값이 3 나오게 하는 게 이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 x가 0일 때 y값이 마이너스 6 나오게 하는 게 이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런 형태로 생겼거든. 그래서 이 형태로 문제를 푸는 문제도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놓으면 나쁘진 않을 거야. 알겠지? 근데 엄청 중요한 건 아니거든. 솔직히 그냥 이거 해서 이렇게 바꿔도 되고 이거 해서 이렇게 바꿔도 돼. 상관은 없는데 알고 있으면 그래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아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잠깐 설명을 했어.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 다음 보면 이어서 다음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것도 뭐 딱히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은데 두 직선이 위치 관계를 갖는데 그 위치 관계는 총 몇 가지가 있냐면 크게 세 가지를 갖는데 그 세 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한 점에서 만난다. 두 번째 평행하다. 세 번째 일치한다. 요 세 가지겠죠. 그치? 이런 관계 맞지? 이게 어떤 관계냐? 예를 들어 y는 mx 플러스 n이랑 y는 m'x 플러스 n' 있다고 해보자. 야,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조건은 뭐냐? 당연히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려면 둘이 어때야 돼? 기울기가 다르면 되겠지? 그치? 기울기가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 언젠가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두 직선이 평행할 조건은 뭐냐? 당연히 기울기가 같으면 되겠지? 맞지? 그럼 내가 물어볼게. 어떤 두 직선이 평행하잖아? 그럼 그 두 직선은 기울기가 같다. 맞아 틀려? 어떤 두 직선이 평행하대. 그럼 그 기울기는 같다. 맞아 틀려? 맞아? 맞아 틀려? 맞을까 틀릴까? 맞아? 맞아.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 어떤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대. 그럼 그 두 직선은 평행할까? 틀려. 왜 틀려? 그치. 일치할 수도 있어서. 가끔 기억, 니은, 디귿 막 이런 문제 나와. 진짜 실제로. 어떤 두 직선이 평행하잖아? 그럼 기울기가 같은 건 맞거든? 근데 그 두 직선이 기울기가 같다고 해서 꼭 평행한 건 아니지. 일치할 수도 있지. 맞지? 그래서 평행할 조건은 정확히 얘기하면 기울기는 같으면서 y절편은 달라야겠지. 이렇게. 그 다음 얘는 일치하려면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으면 된다. 그냥 이거 주의해주면 돼. 알겠지? 이것만 좀 잘 신경 써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일치하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서 좀 더 특이한 케이스가 하나 있지.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는 경우?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 수직으로 만날 조건은 뭔데?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렇지? 증명까지 안 해도 되잖아. 맞지?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일 때 수직으로 만난다. 졸라 중요하죠. 맞죠?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도 솔직히 공식이라서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어떤 직선을 항상 우리는 뭘로 바꿔야 되냐면 일반형으로 좀 바꿔줘야 되고 맞지? 그 점을 내가 뭐 예를 들어 라지 x, 라지 y라고 해보자. 근데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달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 개수의 제곱 플러스 y 개수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워. 근데 요게 분모고요. 그 다음에 이 점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라서 이 점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a 왜 여기 x 제곱이냐? 여기 또 왜 x냐? 이 미친놈아. 미안해. 요거지 요거 맞지? 그럼 어떻게 돼? 다시 a 라지 x 플러스 b 라지 y 플러스 c에다가 거리기 때문에 항상 절대값.
그치?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다. 그래서 이 공식을 그냥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우셔야 되죠. 맞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럼 다야. 그럼 이제 문제를 좀 볼게요. 유형 1번부터 보면, 다음 보면,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두 점 A, B 사이의 거리가 루트 13일 때 양수 A의 값을 구해달래. 어떻게 하면 될까? 좌표 평면에 있는 두 점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해? 아까 점과 점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한다 했지? X 차이가 얼마야? 2의 제곱. Y 차이 얼마야? A 제곱. 에다가 루트 씌운 게 루트 13이니까 그냥 양변 제곱 때려서 13이라고 해버리자. 그럼 A 제곱은 얼마야? 9. 그럼 A는 양수라 했기 때문에 뭐 3이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네. 그지? 다음 2번. 다음 두 점 이거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A, 0이라고 할 때 A의 값을 구해달래. 이거 어떻게 하면 돼? 1,2라는 점이랑 6,3이라는 점이 있대. 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있는 점 P. 뭐 이런 느낌인 건가? 그지? 이런 거. 그지? 이때 뭘 구해달라고? 그 P점의 X 좌표 구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돼? 말 그대로 A랑 P랑 거리 구하고 B랑 P랑 거리 구해서 같다라고 식 세우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AP 거리 구하면 어떻게 돼? X 차이의 제곱 플러스 Y 차이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운 거. 그지? 그 다음 BP의 거리 어떻게 구해? X 차이의 제곱 플러스 Y 차이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운 거. 근데 당연히 양쪽 루트니까 지워도 되고 전개해버리면 x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4니까 플러스 5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 더하기 9니까 45 이렇게 되나? 그럼 a제곱 지워버리고 12a 넘어가면 10a는 5 넘어가면 40이네. 그래서 a는 얼마? 4겠지. 그래서 4,0이다 뭐 이렇게 구해주면 되지 맞지? 이런 식으로 식 세워주면 된다. 도형의 방정식은 솔직히 지금은 간단하긴 한데 복잡하면 좀 복잡할수록 그림을 좀 이쁘게 그려보면 좀 쉽게 풀릴 수도 있다. 그림을 좀 이쁘게 그려봐. 다음 좌표 평면에 있는 두 점 O랑 A가 있는데 3분 OA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 대충 또 그려볼게. O가 여기 있고 얘가 이렇게 있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OA를 2대1로 외분해야 되는데 그럼 OA를 2대1로 외분하면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가 O고 여기가 A라서 2대1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그지? 그럼 여기가 2대1이라는 건 1대1이죠? 그럼 X가 3 커졌으니까 3 더 커져야 되니까 6, Y가 1 커졌어야 되니까 1 더 커져야 되니까 2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그지? 그래서 둘이 곱해달래. 다음 4번. 다음 직선 Y는 3분의 1 X 위에 두 점 A랑 B라는 점이 있는데 2, 3면에 위에 있는 점 C에 대하여 3분 뭐 이렇게 되는데 그때 얘네들 넓이의 비가 2대1 잘 봐. 얘네들 넓이의 비가 몇 대 몇이냐면 2대1이래 2대1. 근데 지금 보면 이 삼각형을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2대1이라는 건 얘네들의 지금 밑변 길이가 이 밑변 길이가 몇 대 몇이냐면 2대1이라고 알려주는 거 아니겠냐? 그치? 왜 삼각형에서 지금 높이가 똑같을 땐 당연히 밑변 길이의 비가 넓이 비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네들이 2대1로 이렇게 쪼개져야 된대. 그때 내가 요점 좌표가 A가 얼마라고 알려줬냐? 3,1이야? 그 다음 여기 원점이니까 여기 0,0이라는 거 알 거고 요 점의 좌표가 궁금한 거야. 그치? 근데 생각을 해보면 또 얘가 1대2 이렇게 가는 걸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X좌표가 3 작아졌잖아. 그럼 6 더 작아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라고. 그지? 그 다음 여기 Y는 1 작아졌잖아. 그럼 2 더 작아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거지. 그지? 그래서 공식 쓰지 말고 난 이런 식으로 좀 풀 거다. 다음 5번. 다음 좌표 평면의 위에 있는 세 점 요거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1,1이라. 무게중심 어떻게 구한다 했지? 무게중심은 세 점의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돼. 맞지? 그럼 세 점 X좌표 다 더하면 어떻게 돼? X좌표 다 더하면 A-2 플러스 3이니까 A 플러스 1 분의 3이 얼마? 1 이렇게. 그지? 나 Y 다 더하면 어떻게 돼? 3 플러스 5 플러스 B니까 B 플러스 8 분의 3이 얼마? 2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치? 얘가 1 되려면 분자가 3이어야 되니까 A는 2네. 얘가 2 되려면 분자가 6이어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2네. 그치? 둘이 더하면 0인가 봐. 그치?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지. 6번. 다음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y축과 0,5에서 만난대. 그때 A의 값 쓰고 해달래.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두 점 이거를 지나는 직선이 요 점도 지나는 거네. 그치? 근데 우리가 어떤 직선을 구하려면 뭐 알아야 되냐면 기울기랑 한 점 알아야 되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두 점을 알아도 기울기를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기울기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 자, 무슨 말이냐? 잘 봐. 얘가 지금 말하는 게 마이너스 1,2라는 점이랑 2,a라는 여기 어딘가 뭐 대충 여기 있다고 하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나 봐. 근데 그 직선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그 점이 y축이랑 0,5에서 만난대. 그럼 얘는 0,5도 지나고 마이너스 1,2도 지나는 거잖아.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구하면 되지. 맞지? 그럼 얘 기울기 어떻게 구해? x 몇 증가했어? 1. 그럼 y는 3. 그럼 기울기 3이네. 그럼 y는 3x 출발하고 3 출발하고 그다음 x 플러스 1 플러스 2라고 쓰면 되지. 이 새끼 0 되는 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나오는 뭐 이런 느낌? 근데 y절편이 오니까 솔직히 그냥 바로 이렇게 해도 되죠? 맞죠?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 다음. 그래서 a값. 그래서 a값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 직선이 2,a를 지나는 거니까 2 집어넣으면 a 나와야겠죠?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6 플러스 5가 a니까 a는 11인가 봐. 다음 7번. 다음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래.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일 때 어떤 관계를 갖는다고?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 그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a가 얼마라는 거야? 2분의 1이라는 거지. 맞지? 어떤 느낌이냐면 니네 둘이 곱해서 1 나오는 숫자를 뭐라 그래? 서로 곱해서 1 나오는 숫자를 역수관계라 하잖아. 역수는 둘이 곱하면 1이잖아. 맞지? 근데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건 뭐냐? 역수도 취하고 부호도 바꿔주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2에 역수 취하고 부호 바꿔주면 그게 a야. 알겠지? 수직인 두 직선은 역수 취하고 부호 바꿔주면 바로 나와. 기울기가. 아니 곱해서 마이너스 1이라고 기억해도 좋고. 8번. 다음 자연수 n에 대하여 좌표 평면에서 a라는 점이 요거고 b라는 점이 이건데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그때 그 점을 p라고 할 때 p점의 좌표가 4,4래. 그때 a, b, p의 무게중심 볼게 잘 봐. 뭐 예를 들어 여기가 0,2고요. 여기가 이제 4,4고요. 여기가 n,2라는 거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직선이랑 이 직선은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며. 아이고. 그치? 요 직선이랑 요 직선은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며. 그치? 그럼 여기 0,2부터 4,4까지 기울기 구하면 x 몇 증가했어? x? 4. y는? 이 기울기 얼마야? 얘는 기울기가 2분의 1인가? 그치? 그럼 그 수직인 요 직선의 기울기는 어때야 돼? 역수 취한 다음 부호 바꾸니까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여야지. 그치? 역수 취한 다음 부호 바꾸니까. 그럼 얘랑 기울기 구하면 어떻게 돼? x 몇 증가했어? 뭐라고? 4-n. 그럼 y는 몇 증가했어? 2라고 해줘야지. 항상 한쪽에서 한쪽을 빼야 돼. 얘에서 얘 뺐으면 얘도 얘에서 얘 빼야지. 그치? 만약에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라고 하면 제곱할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얘는 그게 아니잖아. 기울기는 항상 한쪽에서 한쪽 방향. 얘가 얼마?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얘가 뭐가 되면 돼?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나? 그럼 얘는 얼마야? 3인가? 아 근데 5일 수도 있네. 이씨, 그럼 전개하자. 넘겨버릴게. 마이너스 1이면 5여야 되구나. 넘기면 어떻게 돼? 2는 2n 마이너스 8 될 거고 10은 2n이고 n은 얼마야? 5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맞지? 이런 식으로. 이씨. 9번. 점 이것과 직선 이거 사이의 거리가 3일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뭐라 그랬지? 점과 직선 사이 루트 3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 경민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보자. 한 번에 안 해야 돼. 난리 났는데? 재영아 어떻게 보여? 3 플러스 1 루트 이게 분모고 그 다음 뭐해?
루트 3을 루트 3 어떻게 해? 루트 3 써? 어? 몰라? 좋됐다. 와, 씨, 좋됐다. 어떡하지? 나 어떡하냐? 정쌤이랑 최근에 했다며. x계수의 제곱 플러스 y계수의 제곱에다 루트 쇼. 이게 분모야, 맞지? 그 다음에 이 점까지 거리라서 이 점을 요 직선에다 집어넣어. 알겠지? 존나 심각한 거야. 이것도 모르면. 이거 거의 그냥 2차 방정식에서 뭐 근의 공식 모른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3 집어넣으면 뭐야? 3 1 플러스 n에다가 거리니까 항상 절대값. 그치? 그 거리가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3이 나와야 돼. 근데 루트 4는 얼마야? 2점, 1로 보내버리면 6은 절대값 n 플러스 2니까 결국 n 플러스 2의 절대값이 6이라는 건 n 플러스 2가 뭐라는 거야? 뿔마 6이라는 거지. 그치? 그럼 n은 얼마야? 만약에 플러스 6이었으면 2 넘어가면 4일 수 있고 마이너스 6이었으면 2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일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양수 n을 구하라 했으니까 3가. 어떡하지? 됐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데 그렇게 풀어주면 돼. 근데 내가 존나 심각하네. 어떡하지? 요거 하나만 풀고 쉴게. 자, 이거 잠깐만 볼게. 잘 봐. 존나 어려워. 존나 어렵고 존나 중요해. 진짜 개 중요하다. 자, 봐봐. 다 보면 왜 중요하다는데 이렇게 벌써 쉴 준비를 하는 것처럼 머리를 이렇게 기대고 있지? 좀 이렇게 고개 이렇게 들어봐. 좀 들어봐. 좀 이렇게 하지 말고 기대지 말고 좀. 다음 보면 작품명에서 두 직선 얘네 둘이 만나는 점과 4,0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의 y좌표를 구해달래. 그러니까 결국 이거야. 쉽게 말하면 어떤 두 직선이 있어. 그때 두 직선에 만나는 점 여기 있지.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 그러면 얼마나 많겠냐. 그치?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것도 있고 조금만 바꿔도 이렇게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것들 중에 뭐 하는 거야? 그것들 중에 4,0을 지나는 직선은 반드시 하나밖에 없을 거야. 왜? 이 점을 지나는 교점을 지나면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 두 점을 지나는 직선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걸 구해달래. 그럼 니네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교점을 일단 구하겠지, 맞지? 그럼 교점 구하려면 둘이 뭐 해야 돼? 연립. 그럼 얘 뭐 이렇게 2배 할까? 얘 2배 하면 뭐야? 2x-4y는. 그래서 둘이 더할게. 아니 둘이 뺄게. 둘이 빼면 어떻게 돼? 5y는 5y-10은 0이네. y가 얼마냐면 2. 그럼 x는 얼마야? y가 2일 때 집어넣어 볼까? 그것도 2네. 2,2. 그치? 그래서 요 2,2랑 4,0을 지나는 직선은 구할 수 있잖아. x 몇 증가했어? 2. y는 이거에서 이거 뺐으면 y도 0에서 2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2지.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1이니까 뭐라고 쓸 거야? y는 마이너스 x에다 4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4라고 해도 된다고. 4 집어넣으면 0 나오는 거니까. 이거야. 그래서 이거에 y절편 구해달라 했으니까 4야. 이건 x절편이야. y절편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맞았던 거야. 근데 어쨌든 이렇게 구하면 돼. 맞지? 이게 일반적으로 구하는 건데 우리가 얘를 이렇게 안 구하고 어떻게도 구할 수 있냐면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 내가 왼쪽에 있는 식, 오른쪽에 있는 식 중에 아무거나에다가 아무거나를 k배해서 더하는 거야. 이걸 나는 제3의 방정식이라고 할 거거든. 내가 분명히 얘기할 거야. 원의 방정식에 들어가면 야 이거는 이렇게 구하는 건데 뭐였지? 라고 물어볼 거거든. 야 이거는 둘이 어떻게 해야 돼? 제3의 방정식 이용해야 돼? 라고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럼 너네는 k 붙여서 둘이 더해야 돼요 라고 얘기해야 돼. 알겠지? 미리 준비하는 거야. 알겠지? 그때 가서 영상 찍었는데 찐빠 나기만 해. 알겠지? 버퍼링 걸리면 안 돼. 알겠지? 지수야? 너가 대답해. 너가 주인공이야. 알겠지? 내가 딱 야 제3의 방정식이 뭐였지? 라고 하면
두 방정식에다 한쪽에다 k 곱해서 둘이 더해야 돼요. 이렇게 딱 얘기해. 네 대사야. 다 다음 주 대사 알겠지? 이렇게 기억해라. 그래서 이게 제3의 방정식. 뭐라고? 제3의 방정식이 뭐냐면 둘 다 일반형으로 정리했을 때 요식 둘 중 아무거나에다 k를 붙여서 둘이 더해주면 돼. 이게 뭐냐면 이 무수히 많은 파란 직선 중에 하나야. 선생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봐. 니네 내가 지금 이런 식을 만들었는데 이 식의 의미가 뭐냐면 얘는 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얘랑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봐. 다시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나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고 싶어. 일단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무수히 많다며. 그치? 어쨌든 난 그걸 좀 추리고 싶어. 근데 그 직선은 얘랑 연립한 방정식의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잖아. 그치? 근데 얘랑 연립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이게 0이 되고 이게 0이 되는 방정식의 연립 방정식의 해인 거잖아. 그게 이 교점인 거잖아. 그럼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잘 봐.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된다라는 건 얘도 동시에 0이고 얘도 동시에 0이라는 건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한다 이 뜻이지. 근데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면 얘는 k값에 관계없는 항등식 아니야? 우변이 0이니까. 그지? 다시 돌아와서 잘 봐. 무슨 말이냐면 다시 내가 지금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방정식은 요거거든. 왜 이게 그거인 거냐면 얘가 0이 된다라는 게 요 방정식. 얘가 0이 된다는 게 요 방정식. 그래서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된다는 건 얘가 k값에 관계없는 항등식이 돼버려. 왜? 0 플러스 0k는 0인 걸 우리는 k가 항등식이라 하잖아.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지? 그래서 얘가 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방정식이야. 근데 그 k값에 따라서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고 무수히 많은 거라고. 그럼 그 중에 어떤 k가 이 4,0을 지나는 건데요가 궁금하잖아. 그래서 뭐 한 거냐면 여기다 4,0을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럼 4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4, 0 생략 플러스 2 플러스 k 4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6은 0. 6 플러스 2k가 0이고요. 그럼 k는 얼마냐면 마3. 여기 지워버리고 마3 써서 정리를 하면 x 마이너스 6x니까 마이너스 5x 2y 마이너스 3y니까 마이너스 5y 플러스 2 플러스 18이니까 플러스 20은 0. 양쪽을 마이너스 5로 나누면 x 플러스 5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는 거야. 에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럼 y만 남기고 넘기면 얘랑 똑같잖아. 그지? 그럼 또 이런 생각을 하겠지. 쌤 하나도 이해 안 가는데 이해 안 가는 거 알거든? 진짜 이해 안 갈 거라는 거 알거든? 하나도 이해 안 가는데 그냥 저 교점 구하고 이거 할래요? 라고 생각할 거잖아. 맞지? 아니야? 교점 구하고 그냥 이거 구하면 훨씬 편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할 건데 솔직히 직방에서 나도 이렇게 할 거야. 직선의 방정식에서.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별로 안 중요해. 그럼 어디 가서 중요하냐? 원의 방정식에서 중요해져. 원의 방정식에서 너네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 원과 지금 정쌤이랑 원의 방정식 나가고 있지? 문제 나올 거야. 분명히 나올 거야.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을 구해달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얘가 만약에 왼쪽에 있는 식이 세모는 0이고 오른쪽에 있는 식이 네모는 0이잖아? 그럼 얘도 똑같아. 세모 플러스 k 네모는 0이라고 구하면 돼. 이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이야. 근데 그 원은 얼마나 많겠어? 왜? 이 교점을 지나는 원은 이것도 있을 거고 이렇게도 있을 거고 이쪽으로도 있을 거고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잖아. 그 중에 뭐라고 할 거야 또? 뭐 8,5를 지나는 걸 구해달래.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서 k를 구하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하나? 그래서 그게 제3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이다. 제3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은 그냥 하나에다가 세모 플러스 k 네모는 0이다 라고 한 다음에 걔가 어딘가를 지난 특징을 주면 그때 그 점을 집어넣어서 k를 구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도 있잖아. 이 하얀색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고 하잖아?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 하잖아? 그럼 걔는 몇 개야? 한 개밖에 없지. 그래서 걔는 그냥 둘이 뺄 때 딱 그거 하나야. 그러면서 x계수, y계수가 둘이 사라지면, 그러니까 우리 2차 방정식이, 원의 방정식이 보통 이렇게 돼 있잖아. 내가 만들기가 좀 어려워서 이거랑 대충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봐. 그치? 그래서 요 식에다 는 하고 요 식에다 플러스 k 해가지고 둘이 이 식을 만들면 그게 얘랑 교점을 지나는 제3의 방정식. 거기서 k를 구하는 방법은 이 점을 집어넣으면 돼. 근데 만약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을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둘이 빼면 되는 거야. 왜? 둘이 빼면 x제곱, y제곱이 사라질 거 아니야, 그냥. 그럼 얘 둘이 연립해서 둘이 빼버리면 x도 1차, y도 1차니까 그게 직선의 방정식 아니야? x도 1차, y도 1차인 관계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며. 그래서 그때 그냥 둘이 빼버리면 되는 거야. 한 번 더 원의 방정식 가서 설명할 건데, 알겠지? 기억해놔, 주인공.